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026676-0321번, 026676-0321번으로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고민이 있다, 고민 해결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 시간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편을 맞아서 이제 대표님 처음으로 같이 함께 방송을 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거죠? 네, 당연히 그래야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희망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좋고 긍정적인 생각이 큰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이겠죠. 부동산 투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이 긍정적이고 희망이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수록 부동산 투자의 결과물도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희망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주 대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0266-0321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의 전문가들은 여러분들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이번 주부터 개편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창도 마련해 두고 있죠. 김윤희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 오픈 채팅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노란 메신저 오른쪽 하단 플러스를 누르고 오픈 채팅방을 클릭, 한경TV 부동산 재테크를 검색하시고 전문가 선택 후에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올려주신 내용으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서는 자유로운 이야기들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연금처럼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부동산 물건들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물건은요, 9호선 언주역 그리고 7호선 학동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밀집지의 자리에서 임대 수요 부담이 없고요. 다양한 강남 개발 호재도 누릴 수 있는 논현동 다세대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물건 정보도 받아보시고요. 자, 고민 026676-0321로 접수받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많으시죠? 거주도 되고 투자도 되는 부동산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떨런지 궁금하실 텐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진단까지 도와드리니까 026676-0321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벌써부터 많은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최근에 한 2억 5천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겼는데요. 네. 예, 서초구 우면동에 그 LH 234단지, 345단지에 전세를 끼고 네. 한 30평대 아파트를 사두면 어쩔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겠네요. 예. 네, 여유자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생각하고 계신 아파트는 우면동에 LH 서초 아파트고요.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런지 향후 전망과 함께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여유 자금이 생기셨고 강남권의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으셨고 검색하신 예. 결과가 지금 서초 그 우면에 있는 서초 단지를 검색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혹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강남에 꼭 투자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신 건가요? 저는 거기서부터 경마장까지 네, 조만간 거기가 다 풀려서 아파트가 들어서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과천서부터 저 인도원까지 네네,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배우를 감안해보면 네, 이 동네가 향후 네네.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상승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렇게 그 부동산 추계 라인을 잠깐 이렇게 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대한투자처를 찾는 것이 나을지 제가 화면 예, 보면서 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보신 단지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입지도 좋고 또 강남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교적 낮은 금액대로 또 강남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 건 분명하고요. 또 서초구에서는 또 이 양재 우면동 일대를 R&D 특화지구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지속적인 업무 타운이 조성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우면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도시가 이제 생성이 딱 끝났던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일부 지역에만 아파트를 건설을 했던 거니까. 다행히도 이제 맞은편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암지구가 들어와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주암지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도시가 확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도시가 예. 확장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 도시가 당연히 혜택을 봐서 가격 상승하는 건 맞는데 하나의 약간 조금 걱정스럽고 단점으로 딱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게 뉴스테이잖아요. 네네. 네, 뉴스테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임대 아파트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걸 보게 되면 새 아파트면서 분양 아파트들이 고가에 나왔을 때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을 많이 끌어올려 주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도시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가지고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좋은, 즉 낮은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수요 이탈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보신 건 잘 보셨는데 잘 보신 지역의 특성을 조금만 더 활용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면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죠. 네네. 자, 그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강남의 예.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면 분당 라인이 왜 움직이는 것인지, 그리고 예. 자, 이 4호선 같은 경우 특히 우면동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알고 계신 것처럼 과천이 있잖아요. 네. 강남이 동쪽으로는 분당이 움직이지만 서쪽으로는 강남이 움직이면서 과천이 움직이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평촌 신도시 있죠. 네네. 동쪽의 분당 신도시처럼 평촌 예. 신도시가 또 움직여요. 그러면 이 네. 특성을 잘 보게 되면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강남처럼 재건축은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곳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 가격이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예. 서쪽에 이 4호선 라인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과천도 재건축 시장, 이 재건축 시장 하나 건너뛰면 평촌 신도시도 분당처럼 1기 신도시지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훨씬 더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4호선 역세권, 평촌 신도시 4호선 역세권 중에 범계역 쪽에 주변에 보면은 목련마을인가 있을 거야 아마. 이 목련마을 일대가 지금 리모델링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곳을 대한투자처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든가 예. 투자적인 측면에서 훨씬 나을지 않을까라는 지금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꼭 이 서초의 강남이라는 특성을 고집만 하지 마시고 투자라는 예. 거는 내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 과천을 건너뛴 평촌의 분당의 리모델링이 오르는 가격대 어떻게 올랐는지 구조를 예. 조금 살펴보시고 이걸 대안투자처로 삼으신다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와, 같은 자금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대한투자처 짚어드렸으니까 그쪽도 발품 팔아보시고요. 026676-0321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 하나미사에 프로지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 후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 5호선 개통 때까지 보유해야 좋은지 그게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5호선 개통에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이제 여기 매도하고 이사가 보는 게 좋을런지 둘 중에 어느 방향이 오를런지는 대표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하철 개통 이후에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네. 내가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시세에 반영이 된 것 같으니 빨리 처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이거 참 고민이 되시겠네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지하철이 개통을 앞두고 있었을 때보다 지하철이 개통한 이후에 가격 상승률이 더 높거든요. 아,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용을 할 수 있을 때, 실제 이용을 할 때하고 이용을 하지 않고 기대치를 갖고 있을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어디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느꼈었냐면 2009년도에 그 9호선 1단계가 개통하신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때도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남 미사가 사실 서울과 강동과 붙어 있는 경기권이지만 단점이라면 서울과의 접근성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5호선 개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사의 가격 상승률은 5호선이 개통하고 나야 더 올라갈 것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네. 내가 만약에 이걸 처분하고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용산 쪽이나 도화동 쪽. 용산 도화동 쪽 마포랑 붙어 있는 네네. 곳. 네네. 네. 이 자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쪽을 봤거든요. 아, 자금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요. 네네. 그럼 지역적인 그 서울 내에서 서울로 진입을 하신다라면 지역적으로 내가 꼭 이곳만을 고집해야겠다 그거세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지역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다양한데 괜찮아요. 다양하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수세 쪽도 봤거든요. 네, 제 생각은 좀 이렇거든요. 네. 자, 어차피 만약에 내가 옮길 거라면 결국은 개통해서 미사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보다 옮긴 곳의 가격 상승이 더 높다라면 당연히 옮기는 게 맞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 그건 뭐냐면 자, 용산에 붙어 있는 도화동도 좋지만은 지금 서울에서 새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도화동의 용산의 큰 호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 지역보다는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색 뉴타운 있잖아요. 수색 증산 뉴타운. 거기에 네. 또 새 아파트를 살려면 너무 가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기존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곳에 새 아파트들이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게 되면 시너지를 얻어서 가격 상승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단지 하나 대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서울에서는 지금 은평뉴타운이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된 게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도심과의 접근성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신분당선이 거기를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은평뉴타운의 3호선 라인 쪽 말고 그 진관중학교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중고등학교 있는 곳. 그곳에 지금 지하철 신분당선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미리 이주를 해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상당히 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전체적인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거주 차원으로 들어가면서 지역의 호재를 기다리면서 이익을 얻기에는 높은 수익을 얻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도화동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수색증산 뉴타운과 은평 뉴타운을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네. 지불할 수 있는 주거비에 너무 또 큰 편차를 보이거나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가격 대비를 적당히 해서 두 곳 중에 한 곳을 대안처로 삼는 것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을 짚어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겠죠. 어머님 말씀해주신 지역도 참고해서 한번 현명하게 선택을 해보시고요.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동주 대표와 만나서 또 고민 해결도 해보실 수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여러분들 사연 남겨보시고 고민도 남겨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TV가 준비한 실시간 부동산 고민 상담소. 메신저를 실행 후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오픈 채팅을 클릭. 한국경제TV 부동산 재테크를 검색해 전문가 채팅방에 접속. 실명과 익명 중 선택하신 후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중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쉽고 빠르게 부동산 고민 해결해보세요. 네, 국민참여 오픈 채팅방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똑똑님께서는 우리 한경TV 부동산 방송 때문에 개인 약속을 못 잡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4일째 도전 중인데 상암 4단지 아파트 매도 시기와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상암동을 떠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암동을 지금 떠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암동이 이제 입주한 지 10년 이상 돼서 약간 노후단지 취급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주변의 가재울 뉴타운의 가격 상승률 또 맞은편의 수색승상뉴타운의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상암 이 4단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게 급하게 처분하시는 것보다는 특히나 그 상암동 지역에 지금 대규모 개발을 지금 개발이 또 앞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복합물 조성이라든가 또 수색 역세권 개발이 상암동에도 같이 영향을 미쳐주기 때문에요. 그런 호재까지 조금 누리고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해와달님께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동구 길동 아파트 매수하고 싶은데 향후 전망 그리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강동구의 길동 아파트를 그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강동구가 그 기존에는 강남의 배후 주거지 역할만 했다라면 이제는 자족 기능을 갖추면서 또 9호선 4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그 지역적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특히나 리모델링이라는 호재를 안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큰 욕심보다는 실제 거주하면서 차근차근 호재를 느끼기에는 괜찮은 단지다. 단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거는 건축비를 대비해서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은 재건축하고는 약간 다른 게 일반 분양 세대수가 대한 한정돼 있고요. 또 평균 건축비를 거기다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 편차는 조금 달라질 것이고 일반 분양을 몇 세대를 만드는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보편적으로 30평대를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예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반갑습니다. 항상 방송 열심히 보는 1인입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늘 고민이네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성동구 성수동 아이파크 125제곱미터에서 15년째 거주 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동안 크게 오른 적이 없어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성수동 아이파크가요. 아마 그 2호선 그 성수역 그 북쪽에 있을 거예요. 성수동 거기가 그 지상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북측과 남쪽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북측에서는 조건이 참 좋습니다. 입지도 좋고 괜찮은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학교가 없다 보니까 남쪽 지역에 한강변을 끼고 있는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보다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조금 낮고요. 조금 더디고 낮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적인 큰 장이 서서 가격 상승을 이루어냈을 때 오히려 지역적인 같은 지역에서도 특징이 조금 좋은 곳, 즉 아파트 단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학교와의 접근성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곳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처분하고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발 선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촌동 한강 대우 아파트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 간병 건영 아파트 둘 중에 갭 투자나 실거주로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 시기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자, 일단 갭 투자의 개념은 두 단지가 조금 더 벗어난 것 같고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임대가하고 매매가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갭 투자 개념보다는 실거주 개념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수동의 강병 건영이 조금 더 금액 대비해서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성수동의 강병 건영 같은 경우는 그 한강변 쪽에 있는 지금 1구역과 4구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곳이 고층 아파트의 고가의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들 물론 지금도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은 됐지만 실제 아파트가 그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성수동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 사연까지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좀
보다 보니까 방송 중에 채택이 어렵네요. 이러한 문자들 보면 저희도 조금 속이 상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생방송 중에 더 많은 사연들을 채택해드리고 싶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사연 짚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채택이 안 되더라도 방송 중에 0266-032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이동주 대표님이 모든 여러분들의 사연 다 체크하고 개별적인 연락 드리니까 문자 채택 안 됐다고 조금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우리 이동주 대표 함께하고 있고요.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는 바로 내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대표님? 네, 가장 좋은 건 잘해야겠죠. 네.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야겠죠. 어떻게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지 또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적당한 투자 지역이 어딘지까지 자세하게 달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도 짚어주시는군요. 내일 오후 2시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세미나 자세한 정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전문가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세미나 신청은 0266-0321로 많은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0266-0676-0321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많은 고민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예, 어떤 예.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성북구 월곡로 18길 25-5 단독 30평이에요. 네. 예, 그 매도 시기를 알고 싶고요. 네. 그 노원구 월계역에 사슴 아파트 한 20평짜리 전세 끼고 잡으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보유를 하고 계시는 단독주택은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데 여기를 매도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시고 네네. 그리고 일단 매수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 곳도 네. 계시네요. 월계동의 사슴 아파트도 매수 고려 네. 중이신데 일단 두 네. 군데를 모두 궁금하시니까 모두 진단 네네. 도와드리고요. 바로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네. 말씀하신 그 월곡로에 있는 그 네. 단독주택을 제가 지금 먼저 봤어요. 네네. 월곡 역세권이고 대지가 조금 작은가 봐요. 예, 작아요. 몇 평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30평이요. 그러면 이게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죠? 우회 건축물은 몇 년이나 됐어요? 두 가구 세 주고 있어요. 지금 두 가구 세 주고 있다고요? 예. 그럼 낮은 층의 주택을 갖고 예. 계신 거네요? 예, 단독이요. 예. 왜냐면 이 단독주택, 서울에서 역세권에서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토지가 빚을 발하려면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토지처럼 너무 작은 면적, 협소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작은 면적의 토지는 사실상 개발의 가치와 활용 가치면서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입지는 좋으나 면적에 약점이 있으니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처분해서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걸 개발하려면 옆에 땅을 내가 또 매입을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네, 그거보다는 처분해서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네.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월계동의 사슴 아파트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사슴 아파트. 자, 이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매수를 해볼까 하고요. 매수해볼까 하고요? 네네. 네, 답부터 괜찮은가? 말씀드리고 짚어드릴게요. 네네. 네, 매수하세요. 괜찮아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네. 자, 화면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 건데, 네네. 오늘 발표가 하나 났어요. 네. 오늘 그 서울의 경전철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동북선이 네. 가장 큰 최대 난간인 민간 사업자하고 실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공만 하면 돼요. 이제는 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근데 네. 이게 지금은 사실은 그 월계역이어서 그냥 국철만 있다 보니까 네네. 지역적으로 조금 소외됐고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북선이 이게 저 중계동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네. 왕십리까지 가거든요. 이 아, 동북선이. 네. 왕십리까지 가게 되면 월계역에서는 거의 한 15분, 20분이면 서울 도심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지역적으로 엄청난 획기적인 개선이 오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 아, 그래서 네. 물론 지금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을 건데 네네. 그래도 이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니까 실제 이 네네. 동북선이 착공해서 개통하고 나면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월계동 아파트 진단 도와드렸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좋아지셨어요. 어머님 기분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모두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투자를 위해서 이동주 대표의 상담 계속해서 받아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은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강서구 가양 9단지하고요. 네. 예, 영동포동 진로 아파트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살 집이에요. 아. 주거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어떤 게 좋은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자녀분이 결혼을 하시니까 신혼집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강서구 가양 9단지도 보셨고요. 영등포의 예, 예. 진로 아파트도 보셨는데 예. 신혼집 새 출발이에요, 대표님. 어디서 출발해 예.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신혼집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제분들? 예, 예. 네, 12월에 결혼식 올립니다. 결혼식 좀 있으면 올릴 거고요.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요즘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 아무래도 두 사람의 그 직장과의 거리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신랑분의 직장은 어디고 신부의 직장은 어딜까요? 아니, 아들은 네. 강남 쪽이고요. 예, 예. 저기 며느리는 김포예요. 그래서 중간을 선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등포를 봤는데 네. 가격이 좀 센 것 같고 네, 그때 네. 한 뒤에 가양을 보니까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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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직장과의 접근성이 우선시 돼야지 직장과의 예. 접근성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오래 거주하지 못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진로 아파트보다는 예,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가양 9단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일단은 9호선 라인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신랑은 강남이잖아요. 예, 예. 강남이면 9호선 타면 강남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신부가 김포잖아요. 예, 예. 김포 물론 뭐 도시철도 개통이 조금 지연되긴 하지만 김포공항 예. 가면 그 바로 연결되잖아요. 또 9호선이. 예,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 측보다는 또 여자 측의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집이 예, 예. 조금 더 이 활용도가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가사를 조금 더 신경 쓰고 향후 예, 육아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부 측의 집의 거리를 조금 맞추면서 신랑 측도 최대한 불편하지 않는 그래서 가양 쪽이 예.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예.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예. 강남을 9호선을 일반 열차를 타고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예. 근데 9호선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급행 열차가 운행하잖아요. 그죠? 급행. 예, 예. 그래서 9단지는 직미역에 있는 건데 여기는 급행이 정차하는 곳이 아니고 예, 예. 바로 옆에 보면 가양역이 급행이 정차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가양 6단지나 맞은편에 가양 3단지를 두 곳 중에 한 곳을 9단지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향후 이곳들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가양 9단지보다 요 두 개 단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두 분의 그러니까 예, 예. 신혼부부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미래의 예, 투자 예. 가치, 그러니까 실거주하면서 투자적인 예. 이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와, 아드님도 며느리분도 모두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서 미래 가치가 높은 곳 짚어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같아요. 어머님 참고하셔서 그쪽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공덕동에 마포 현대아파트 32평을 네, 월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네. 9월에 이게 만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매도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월세 목적으로 보유 중이십니다. 여기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줬는데 이제는 네. 매도를 해봐야 될런지 대표님 네. 여기 계속 가져갈까요? 아니면 매도 계획을 세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곳에 입지한 아파트에서 그것도 또 월세를 받고 계시네요. 현금 흐름까지 창출시키고 계시네요. 네, 네. 제 생각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왜 그런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곳이 딱 보니까 지금 아현뉴타운의 가운데 딱 있는 아파트예요. 그죠? 네, 네. 다른 곳 다 개발됐는데 내 아파트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시너지는 분명히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파트를 놓고 주변이 지금 전부 다 개발을 했고 완료했고 개발 입주했고 또 개발 진행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고 그죠? 네, 네.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네. 모든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딱 네. 이제 나만 남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얘가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재건축에 지금 대안으로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 네, 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네. 그러면 다 새 아파트 나는 헌 아파트였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대규모 주거타운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새 아파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새 아파트로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네, 네. 리모델링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네, 네. 그럼 그 가치가 어떨까요? 입지적인 모르겠죠.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된 거잖아요. 아현뉴타운이라는. 그죠? 네, 네. 가격적인 것도 반영이 됐고 단지 노후화가 돼 있다, 개발을 못했다는데 내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갖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네. 훨씬 높은 가치를 창출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월세 받으시면서 계속 보유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남들은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든 아파트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저도 갖고 싶어도 갖기 힘든 아파트네요. 충분히 좋은 아파트니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들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66-0321로 전화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또 고민 남겨보실 수 있는 국민 메신저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국민 참여 오픈 채팅방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파파님께서 항상 명쾌한 상담해주셔서 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청라국제도시 에일리닛들 분양권 보유 중인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청라국제신도시가 진짜 그 국제도시에 좀 위상에 걸맞게만 조금만 지원만 됐어도 참 좋았던 건데 지금 청라국제도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아까 지금 면적을 보니까 110제곱이 지금 만약에 이게 전용 면적이라면 청라 지역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 청라 지역의 특성이 지금 아직까지는 낮은 금액대를 갖고 진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20평대하고 30평대에 대한 답이 조금 맞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게 공급 면적이었다면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청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지금 7호선 연장이기 때문에 일단 7호선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에일리닛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보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호선이 조금 어떻게 가시화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님께서는 대표님 합정동에서 세미나도 잘 듣고 상담도 잘 받았습니다. 광명 뉴타운 조합원 입주권 매수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 구역 내 구축 아파트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할지 고민 중입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네요. 네, 투자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마 투자 수익을 얻기는 더 크겠죠. 근데 수색증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자 그 금액 자체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에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가치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색증산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명의 뉴타운의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서울과 광명이 싸운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의 개발지의 호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더 좋다라고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색 증산 뉴타운의 기존 아파트를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윤수님께서도 대표님 팬이라고 하시면서 분당이 지난주부터 상승을 하려고 하는지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거주로 정자역 근처 상록 우성아파트 매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릴게요. 정자역 근처의 상록 우성아파트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인재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됐는데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는 힘든 용적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상당히 지금 시범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정자 역세권 주변으로 지금 공무원 3사단지라든가 한솔주공이 지금 그 스타트를 끊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정자역 일대의 기존 아파트 단지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새 아파트들로 바뀌는 것들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성공한 단지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치 상승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정자동 상록 아파트 잘 선택하셨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년 동안 님께서는 강남 세곡 프로지오 34평 월세 받으면서 보유 중입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 후에 다른 쪽을 찾아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곳을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세곡지구잖아요.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저라면은 굳이 월세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요. 그거를 보유하는 대신에 전세로 전환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곡지구의 호재를 조금 더 누려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인데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수익형으로 활용하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보유를 하면서 대신에 자금을 활용해보자라는 거죠. 전세를 놓고 가용자금을 더 만들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서울의 다른 곳들에 또 투자를 한다라면 더 많은 투자처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더 많은 수익도 알토란같이 챙길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간절님께서는 급해서 또 올려봅니다라고 하시면서 개포 주공 4단지 24평, 31평, 34평 신청을 할까요? 조합원 부담금 3억 차이 납니다. 향후 시세차가 더 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20평대와 30평대의 가격 격차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겠다 그러면 황금성이 조금 더 뛰어나. 왜냐하면 가격대가 원체 높으니까요. 황금성이 조금 더 뛰어난 20평대를 가시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실거주 목적까지 겸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20평대보다는 30평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급되는 30평대는 40평대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40평대에서 내려오는 수요자, 20평대에서 주택의 면적을 좀 키워서 오는 수요자까지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게 30평대이기 때문에요. 실거주에 기반을 한 투자라면 30평대, 그렇지 않고 순수 투자 목적이라면 황금성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20평대를 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픈 채팅방 만나보고 오셨는데 채택 안 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02-6676-0321로 전화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모두 체크 도와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을 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강동구 고도 그라시움 24평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까 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시죠? 고덕 그라시움 네. 향후 전망 대표님 바로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덕 2단지 재건축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향후 전망이요. 좋습니다. 갖고 계세요. 왜 그런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2019년 이게 9월달 입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입주 물량이 그 동네가 엄청 많아요. 자, 우리 그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자, 그 시간을 버텨냈을 때 나한테 갖고 오는 이익이 뭔가를 생각해야죠. 그죠? 단순하게 입주 물량 네. 많아서 가격이 조금 흔들렸다라고 내가 흔들려버리면 네. 나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 놓치는 거죠. 자, 5,000세대입니다. 거의 5,000세대 이르잖아요, 이게. 그죠? 네네. 상당히 맞아요. 5,000세대면 미니 택지개발 지구예요. 거기다가 지금 9호선 4단계가 확정됐죠? 네. 자, 고덕역이 더블역사건으로 바뀝니다. 9호선이 들어오고. 네네. 또 위쪽에 고덕상업업무복합지구도 개발이 본격화될 겁니다. 나를 앞두고 교통의 호재도 네. 집중될 거고 업무타운까지 조성이 되면서 5,000세대 정도에 이르는 대단지라는 희소가치. 당장은 입주 물량 때문에 속은 썩겠지만 그때 당시 잠깐 속을 썩겠지만 이것이 네. 전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다가 네.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한 거기 때문에 주거의 상향이 이루어진다. 즉 현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유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건데 이 좋은 네. 조건을 내가 한순간 이기기 힘들어서 버리겠다? 말이 아니겠죠. 네, 갖고 계셔요. 네. 좋은 거 갖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렸습니다. 우려하셨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남아있다고 하니까 편히 보유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기 도봉구 창동에 네. 주공아파트 2단지 그걸 구입을 했는데 네,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립니다. 이미 매수를 하셨으니까 잘 하신 거였으면 좋겠는데 향후 전망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동 주공 2단지 매수하셨어요? 예?
창동 주공 1단지를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예. 냈었어요. 예, 투자 목적으로요. 네네. 네, 선택 잘 하셨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창동이 사실은 창동 혼자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이게 노원이랑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냥 이 창동 차량기지 개발 자체가 노원이랑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사실 창동의 주거시장보다는 길 건너 노원 쪽에 있는 상계의 주거시장이 훨씬 더 커요. 네. 그래서 같이 항상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상계에서는 가장 관심 갖는 게 아파트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여기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항상 안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창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다 보니까 창동에 있는 주공단지들 있잖아요. 네. 주공단지들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창동 내에서도 아까 그 구입하신 1단지, 4단지, 그리고 19단지가 창동 주공 중에서 재건축 수익성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상계동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창동의 1단지, 4단지, 19단지 가치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 주니까요. 네, 괜찮은 선택하셨다라고 결론 내드릴게요. 네, 이미 매수하신 거라서 잘 하신 거라고 답변 기다렸는데, 잘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중에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우시죠?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아니면 이동주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 바로 내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로 시청자분들 만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이 모두 똑같은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만큼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목적, 또 개인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명의 사람이 100명 똑같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춰서 정확하고 꼼꼼하고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동주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